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제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고모리의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 이르면 오는 2021년 10월경 첫 사업을 뜨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이영식 주 한샘 사장, 노정현 한샘 개발 대표는 14일 오전 경기도 청상왕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모리의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원웅 도의원, 김우석 도의원, 조영춘 포천시의장 등 경기도, 포천시,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 기업인,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고모리에는 포천시 소흐릇, 고모리 일대 약 44만 제곱미터의 경기 북부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 가구 산업의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 융합시켜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 조성비 약 1,400억 원 등을 투입해 공영 방식으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가 20%, 한샘 개발이 80%를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고 한샘 개발이 개발 사업비 100%를 투자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협약에서 도와 포천시는 선단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 처리하고 입주기업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샘과 한샘 개발은 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산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특히 한샘 측은 직원 고용 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2,600명의 고용과 1,900억 원의 생산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고모리의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민관 공동사업의 모범적 모델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출자 타당성 조사와 SPC 설립을 완료하고 산단 실시 계획 용역을 추진한다. 이어 산단 계획 승인 신청, 지구 지정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2021년 내로 완료해 2021년 10월경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모리에는 포천과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행정 절차를 순차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영역이라며 특히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섬유, 가구, 패션 등 전통 제조업처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경기도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경기도가 선정한 올해 살기 좋은 아파트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 8개 단지를 2019년 모범 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추천 대상에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8개 단지는 고양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 수원 백설 주공 1단지, 용인 헤든마을 동문 굿모닝힐, 수원 영통 신명동보, 고양 일산 신원일 2차, 부천 중동역 2차 푸르지오, 용인 동백동원 로얄 듀크, 김포 현대 힐스테이트 1단지 등이다. 도는 선정에 앞서 7개 시군에서 추천한 11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달 서류와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 관리 분야, 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 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고양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세대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하자민원 사항의 체계적 관리, 수원 백설 주공 1단지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 용인 헤든마을 동문 굿모닝 힐은 아나바다 운동을 통한 판식용류, 재활용 비누 기부 활동 등이
좋게 평가됐다. 또 수원 영통 신명동부는 벼룩시장을 활용한 주민 간 재활용, 의식고취, 고향 일산 신원일, 2차는 장터, 텃밭 재능 기부 프로그램 등 활동 진행, 용인 동백동원 로얄 듀크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이 높게 평가됐다. 김포 현대 힐스테이트 1단지는 이중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낸 아이디어로 주차 포스트잇 도입, 부천 동부 센트레벨 3단지는 입주자 대표의 의견사항, 녹음 이행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선정된 8개 단지 중 2017년 모범, 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수원 백설주공 1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그룹별 최상위 단지인 고양이 산두산 위브더제니스, 수원 백설주공 1단지, 용인 헤든마을 동문 굿모닝 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의 후보로 추천하였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 기능 강화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모범 상생관리 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75개 단지를 모범 상생관리 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다음은 경기도 10명 중 8명 워라밸 불균형 관련 뉴스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와 동료의 눈치, 과도한 업무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해 워라밸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기도 거주 30대, 40대 기혼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로 경기연구원은 조사 결과와 함께 휴가와 워라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워라밸 불균형과 휴가 이용 격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워라밸의 주요 변인으로 자녀 양육을 설정했고 자녀 수를 기준치로 자녀 없음 1명, 2명, 3명 이상으로 할당하여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80.4%는 가정과 직장 생활 간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 간 대화 시간 부족, 집안 환경 저하, 가족과 마찰 횟수 증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응답했다. 갈등 경험 비중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7.6%포인트 높았으며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갈등 경험 비중도 높아져 3자녀 이상일 경우 9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구분한 결과 월 400만 원 미만이면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51.8%가 워라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응답자 81.0%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연차 휴가 부여일 수는 주요 선진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낮은 평균 15일이며 연차 휴가 사용일 수는 8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짧은 상황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사와 동료의 눈치, 과도한 업무, 여행 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가 많을수록 여행 휴가 비중이 낮으며 여행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가 지원 정책을 도입하면 부모 자녀 관계에 긍정적 영향, 자녀 동행 여행 증가, 워라밸 증진 등으로 기대 효과가 나타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차별화된 경기도형 휴가 지원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종사자 혹은 비정규직 다자녀 가구는 워라밸 불균형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부장은 또한 장기적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자녀 가구 안식년제도 같은 과감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휴가권의 보장은 근로자 당사자의 워라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도내 표백제 사용 관련 뉴스입니다. 건조과일의 색을 유지하고 포도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백제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포도주, 과채가공품, 건조농산물, 잔림식품 등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41개 식품에 대한 표백제 6종의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포도주 10종, 과채가공품 10종, 건조채소 10종, 잔림류 11종 등 총 41개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탈중화황산칼륨, 산성화황산칼륨, 메탈중화황산나트륨, 차황산나트륨 등 표백제 6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1종에 포함된 표백제의 평균 함량은 포도주 0.100G, 과채가공품 0.153G, 건조채소 0.020G, 잔림류 0.017G 등으로 대부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호흡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 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 관리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전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수자치단체 선정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019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 공모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 및 우수기관 인증표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광역자치단체 부문과 기초자치단체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39개 자치단체가 참가했다. 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한 광역단체 부문에서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과 함께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도는 방대한 분량, 어려운 회계 용어, 복잡한 구성 등 회계화된 기존 결산서의 틀에서 탈피해 복잡한 설명을 최소화하고 시각화 데이터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핵심적인 결산 정보 및 도민 관심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 정보를 제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카드뉴스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 도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김기세 도자치행정국장은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가 도민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인이 되는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은 다음 달 중 진행될 예정으로 우수자치단체에는 기관 표창 및 우수기관 인증패가 주어진다.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 정보는 라이브 경기,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경기도형 정책마켓 관련 뉴스입니다. 고양시의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 경기도형 정책마켓 대상을 수상하며 경기도 정책으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이천시의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드림 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도 경기도가 시군으로부터 구매할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및 우수 정책으로 각각 선정됐다. 도는 14일 경기도청에서 도내 시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형 시군 정책 구매 본선 심사를 진행, 최종 구매 사업 3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마켓을 만들어 각 시군에 좋은 정책을 도가 사고 도의 정책을 시군에 전파하는 경기도형 정책 마켓은 새롭게 시도해보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일률적으로 모든 시군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만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방자치는 마치 세포와 같은 것으로 각 시군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함과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다양성이야말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라며 각각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인 만큼 일률적이기보다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 선정은 이날 진행된 현장 전문가 심사 50%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사전 온라인 투표 50%를 합산,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양시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동네 의원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치매 조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한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이천시의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드림은 생애 주기별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알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아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남양주시의 장애인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은 신규 인력, 양성 과정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부족한 보육교사의 수급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 등 도가 도내 시군에 판매할 정책에 대한 사업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도는 수요조사 및 예산 편성 등의 후속 절차를 통해 이날 선정된 시군 우수 정책과 도의 판매 정책이 필요한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우수 시군의 정책을 사고 도의 역점 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의 정책 상호 교류를 통해 우수 정책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31건의 우수 정책에 대한 예선 심사를 진행, 본선 심사 대상 5개를 선정한 바 있다.